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우수희, 부모님과 여동생 네 식구이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와 여동생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해줬던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된 뒤부터 나한테만 차갑게 변해버렸다. 이유는 내가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낯가림이 심해서 친구도 적고 혼자서 책을 읽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초등학교 때문에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자 동생은 오타쿠 같다며 나를 놀렸고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나무라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았다. 나와 여동생 사이가 벌어지자 부모님은 동생만 티나게 예뻐하기 시작했다. 사교성 있고 밝은 성격인 동생 덕분에 엄마도 다른 아줌마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 처음엔 내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거나 나만 빼고 셋이서만 외출을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동생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테니스부에 들어간 후 특별 활동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자 엄마는 풀타임으로 취직을 했고 나를 마치 가정부 부리듯이 부려먹기 시작했다. 집에 가면 매일같이 청소, 빨래, 저녁밥까지 모두 내가 독박을 썼고 정작 내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집안일을 했지만 저녁밥이 이게 뭐냐? 맛없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 청소도 빨래도 제대로 안 해놓고 말이야. 어디 하나 쓸 데가 있어야 말이지. 라면서 욕이나 먹기 일쑤였다. 그런 생활은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됐고 동생이 고2 수험생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팽배했고 스트레스를 모두들 나한테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마치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더니 할 얘기가 있다며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 거실로 나가자 아빠와 동생도 앉아 있었고 나를 저기저기 눈빛으로 쳐다봤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너 고등학교 중퇴시키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 놀랍고 두려워서 말조차 나오질 않았다. 그때 동생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돈이 좀 많이 들거든? 그래서 언니 너는 학교 그만두게 하고 대신 돈을 벌 거야 라며 명령하듯 멋대로 말했다. 나한테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필요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좌절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줘 라고 인내심을 다해 외치자 아빠가 식순이 주제 니까지 게 어디서 반항이야? 라고 경로. 그러자 엄마가 여보 나 지금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라고 하더니 중퇴하라고 한 말은 없던 걸로 할 테니까 나더러 잊어버리라고 했다.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가늠은 안 됐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안심했다. 다음 주말 엄마가 갑자기 지난번에는 미안했다. 네가 평소에 엄마를 얼마나 잘 도와주니? 그래서 너한테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가족끼리 오래간만에 캠프 나갈까 하는데 괜찮지? 라고 평소에 못 보던 모습으로 말했고 하자는 대로 차에 올라탔다. 캠프에 간다고 했는데 짐은 하나도 없었고 밖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진짜 캠프 가는 거 맞아? 라고 내가 물어보자 셋이서 동시에 맞아 라고 천연덕스럽게 대답. 이건 뭐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고 의심하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2시간 정도 차를 달리자 인적이 드문 산중에 도착했다. 산속에 차를 세운 후 갑자기 아빠가 뒷자리로 오더니 나를 억지로 끌어냈고 길가 수풀 속으로 멀찍이 던져버렸다. 몇 바퀴 구른 후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걸 확인한 아빠는 기다려! 라는 나의 외침을 무시하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속력으로 산속을 빠져나갔다. 나를 비정하게 버리고 가버린 가족들. 나를 버리기 위해 일부러 산속으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다. 눈도 뜨기 힘들 정도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절망감 속에서 그저 걷기만 하다가 점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이 느껴졌다. 이러다 죽는 걸까? 무력감으로 생의 끈을 놓으려고 한 순간 차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험악하게 생긴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나를 번쩍 안아서 차 안에 태웠다. 이게 바로 인신매매라는 건가?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차에 강제로 태워진 후 그만 정신을 잃고 만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고급 펜션에 온 것처럼 아늑하고 깨끗한 침대에 내가 누워 있었다. 몸을 일으킨 후 멍하니 잠시 앉아있자 방문이 열리면서 처음 보는 남자애가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눈 떴네. 아, 진짜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어제 봤던 무섭게 생긴 남자들을 호출하더니 죽하고 마실 것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허기를 해결하고 나자 말할 기운이 생겼고 그제야 남자애에게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다. 남자의 이름은 한준수, 나와 동갑인 17살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조직의 보스여서 17살이라는 나이에 벌써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벌벌 떨면서 나 혹시 팔려가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준수는 빵 터지면서 뭐래, 나는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애가 산속에서 헤매고 있길래 도움의 손길을 뻗었을 뿐이야. 기운 좀 차리면 집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했다. 나 산속에서 헤맨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버려진 거야.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어 라고 하자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들려줄 수 있겠냐고 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버려졌는지를 얘기해주자 준수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내고 흥분했다. 그러더니 일단 집이 어딘지 안내하라고 하더니 부하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다. 목적지는 우리 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준수는 현관 초인종을 거칠게 눌렀고 부하들은 문을 쾅쾅 두드렸다. 잠시 후 집안에서 아빠가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라며 목청을 높이면서 나왔는데 분위기부터 남다른 준수 부하들을 보더니 겁에 질려서 조용해졌다. 준수가 수희 산속에 버린 거 사실이야? 라고 묻자 아빠가 뭐야 이 애송이는. 그래 사실이다. 어쩔래? 제가 계속 학교를 다니면 우리 예쁜 둘째 딸이 가고 싶은 학교를 못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나를 노려봤다. 뒤따라 나온 엄마가 너 왜 다시 왔어? 힘들게 산속까지 가서 버렸는데 이게 뭐니? 절대 집안에 못 들어와. 썩 꺼져!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준수가 부하에게 당장 경찰 불러 라고 명령을. 경찰에게 사실을 말하자 부모들을 경찰차에 태워서 연행해 갔다. 그러고 난 후 준수와 그 부하들이 나에게 같이 살지 않겠냐고 했고 나는 준수 집에서 가까운 고등학교로 전학 수속을 마친 후 준수 집에서 살기로 했다. 내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매일 저녁밥은 내가 하기로 마음먹었고 모두들 맛있다, 수희 요리 천재네 천재 라며 칭찬이 끊이질 않았다. 지금까지는 부모들한테 아무 보살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옷도 산 적이 없고 미용실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준수는 나한테 예쁜 옷도 많이 사주고 미장원에도 데리고 가주고 오래된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까지 사줬다. 어느 순간 이게 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뻐진 나. 준수는 이 다음에 꼭 내 신부가 돼줘 라며 고백을 했다. 그렇게 준수의 약혼녀가 된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나의 목표였던 요리 전문학교에 진학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제 내 꿈은 요리 연구가가 되는 거였고 장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데 집 앞 구석에 숨어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남녀를 발견했다. 자세히 보니 나를 버렸던 부모들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묻자 아빠가 나한테 누구신지 라고 물었고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잘 좀 봐봐. 수희야 수희. 우리 큰딸 왼쪽 눈 밑에 점 보이지? 라고 떠들었다. 내가 잔뜩 비웃음을 담아 정중한 말투로 한때 신세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자 아빠가 수희라고?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했네. 그것보다 너 때문에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오늘 너한테 돈 받으러 온 거야 라고 갑툭튀 이유를 물었더니 아빠라는 사람 말로는 나를 산속에 버리고 간 것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준수 부하들이 SNS에 그 소식을 퍼뜨린 바람에 세상이 다 알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그 뒤로 재취업의 길도 막히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동생은 고등학교에도 못 들어갔다면서 지금은 셋이서 필사적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빚이 5천만 원도 넘는다고 아우성이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원망이 장난 아니었고 당장 나더러 빚을 갚으라고 윽박질렀다.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자 내 멱살을 잡았다. 그때 마침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온 준수가 짠하고 나타나서 아빠 팔을 잡은 후
빚 때문이라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드리죠. 라고 하더니 부하들을 시켜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준수한테서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다 갚긴 했는데 이번에는 더 무서운 사채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부모들과 동생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빚은 점점 더 불어났다. 결국 전 재산을 다 잃게 된 세 사람은 홈리스로 전락했고 전락한 후에도 빚에 쫓기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나는 요리 전문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취직도 하고 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면서 약혼자인 준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 나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됐다. 부모들과는 그 이후로 만난 적도 없었고 완전히 절연 상태이다. 하지만 그 시절 나를 구해줬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더욱 행복하게 살면서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